오늘은 이제 좀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 나 떨고 있니?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왔던 명대사죠. 나 떨고 있니? 그렇죠. 정령 상품이 문제일까? 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연장의 다양한 시선. 이게 11월달 뉴스거든요. 그래 11월달에 연장이 되냐 어쩌냐 하다가 12월달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12월달이 되면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면 근원을 없애버리는 금융당국의 군대식 일처리 논란이다 라는 거죠. 이 기사는 이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없애면 안 된다. 왜냐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사람이 파는 사람이 문제인가, 상품 자체가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상품은 이제 고객의 선택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고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니다, 상품 자체가 완전히 이건 잘못된 상품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과연 어떤 게 맞는 말이고 어떤 게 틀린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 소비자 모두 일방적 정책에 혼란이다. 보험 설계사도 혼란이고 소비자도 혼란이다. 너무 일방적으로 급하게 처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무해지 보험은 납입기간이 보통 20년, 30년 등으로 해지했을 시에 해지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20년 납 이렇게 됐을 때 한 10년쯤 지났을 때 내가 좀 힘든데 별론데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해지 환급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납입기간 이상 납입하고 해지했을 시에는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높은 해지 환급금을 보장해준다. 야, 너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지 환급금 한 푼도 없는 리스크죠. 한 푼도 없는 게 이 리스크를 이겨냈으니까 너에게 이 리스크에 합당한 해지 환급금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납입했으면 한 3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환급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곰이 마늘과 그 쑥을 먹고 참았듯이 우리가 이 20년 동안 해지 환급금이 없는 걸 참았으니 이런 달콤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납입기간 내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리스크가 있는 대신에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즉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장이 예를 들어서 암 3천 똑같이 들어가 있고 뭐 뇌혈관 2천 똑같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 보험료보다 무해지가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금을 책정하고 높여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 주어 보험 가입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표를 보여드리면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똑같은 보장의 똑같은 상품인데 일반형일 때는 99,000원이 나와요. 근데 100세 만기를 했는데 해지환급형 미지급형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 68,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99,000원 나오던 게 68,000원이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죠. 그런데 여기 환급률을 보시면은 19년째가 되면은 얘가 77%가 나와요. 일반형은. 그 반대로 해지환급형 미지급형은 0%죠. 근데 20년이 되면 얘는 77.2%인데 112.8%. 돈을 내지 않아도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구조죠. 얘는 이렇게 처음부터 오르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없다가, 그죠?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생겨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됐냐? 이 원리를 알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원래는 얘도 68,050원짜리였어요. 일종 요 100세 만기 일반형도. 근데 약간의 적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의 적립이 되면서 요 해지환급률이 일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전혀 그런 게 없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를 계속 끝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보장 컨설팅, 보험 리모델링 명목으로 기존의 높은 보험료의 보험을 해지하고, 왜냐면 과거에는 해지환급금이 무해지 상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해지가 없으니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해지 보험을 권하고, 그래서 더 저렴한 걸 하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걸 평생 가져갈 보험이면
뭐예요? 해지환급금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해지를 하면 내 보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장을 90세, 100세까지 평생 보려면 해지환급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해지환급금은 의미가 없으니 보장, 똑같은 보장을 보는데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네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거죠. 그만큼 보험료 자체의 메리트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죠. 그럼에도 문제가 된 것은 앞서 언급했던 납입기간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납입기간 20년을 설정한 무해지 보험이라고 한다면 20년 내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어요. 엄청 리스크가 큰 거예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 2번 변하는 거예요. 30년 납이면 뭐예요? 강산이 3번 변하죠. 이때 해지환급금이 한 번도 없으니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와서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해지를 해서 한 푼도 못 받는다면 꽤 크다는 거죠. 리스크가. 내가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2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한 고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보험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사가 너무 이걸 권했다 이거예요. 저렴하다고. 그러니까 이 설계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 설계사가 문제다.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물론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험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보다는 상품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없어진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에 관련된 사항은 보험가입 시 서명해야 하는 청약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사인하잖아요. 가입할 때. 그 가입할 때 요 해지환급금이 없는 거에 청약서에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환급금에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계약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가 충분히 그 확인사항의 청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형 보험과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지환급금 비교표는 누가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초등학생만 되어도 나오면은 고등학교 나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부 설명 의무를 불성실하게 행하는 보험 설계사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가입한 소비자의 문제인 것이지 무해지 상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책임을 너무 이쪽으로 돌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부 설계사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의 문제지 상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뭐냐면은 청약서에 들어있는 이 청약서 표예요. 자, 계약자 확인서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112.5%가 나오고 중간에는 없다. 하지만 얘는 일반형이지만 여기는 있다. 이걸 여기에 충분히 읽고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있어 보면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사인할 게 너무 많으니까 꼼꼼하게 보기 힘든 것도 있어요. 빨리 하고 바쁘니까 이거 빨리 해야지. 하나하나 이거 읽어가면서 이렇게 사인을 못하는 게 또 현실이죠.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사에서 좀 좋은 비유를 들어놨는데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해진 빅히트 상장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방탄소년단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상장할 때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방탄소년단만 믿고 빅히트에 투자했는데 손해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환불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환불 안 되죠. 이게 처음 샀던 그 가격으로 환불 안 되죠. 그 시세에 맞는 걸로 파는 건 가능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다. 해당 예를 들어서 보험에 다시 빗대어 보면 무해지 환급형을 없애라는 처사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건 스스로가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해서 여기에 한 거니까 나의 책임이 좀 큰 거죠. 근데 보험은 설계사가 약간 옆에서 설명을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나의 판단을 흐트러뜨렸다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비유가 같으면서도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년이라 가정한다면은 20년 해지 시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30%, 50%를 보장해 주는 거죠.
자, 저해지가 이런 건데, 자, 그러면은 방탄소년단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요 부분이 중요해요.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님이 시행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와 비슷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는데 이 상품은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앞에 게 너무 부각되어서 이 긍정적인 면이 죽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무해지 보험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더하여 소비자에게 다양성을 줄 수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도 줄 수 있고 요 특징을 잘 살리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이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과거의 방식.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상식적인 일처리를 금융당국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인데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부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되는 부분만 수리하자는 거예요. 그럼 과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무해지 보험이라고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뉴스지만 해지된 손해지만 보험료 저렴 무해지 보험 뜬다. 2019년 7월 3일이에요. 해지된 손해보지만 보험료가 저렴해서 이런 건 뭐예요? 이건 보장성 보험에 하는 거예요. 암, 뇌, 심장 이런 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건 어차피 내가 평생 가져가고 해지하면 보험 그 보장을 못 보니까 해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큰 보장에 가입되어서 평생 나의 그 큰 병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된 거죠. 그래서 무해지 보험이 뜬다고 한 거예요. 자, 무해지 보험 한급형 보험료가 더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했어요. 아, 이래서 더 저렴하다. 저렴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기사가 밑에 또 두 개 있죠. 무해지 보험 판매 가열 제2DLS 델라 우려 2019년 10월 21일이에요. 그리고 2020년 3월 19일 날 제일 일찍 나온 뉴스죠. 적금 이율 4%로 다시 돌아온 무해지 보험 주의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장성 보험, 암, 뇌, 심장 이런 걸 가입하기에는 무해지 보험이 지금까지 이거는 큰 문제가 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환급률이 110 몇 프로, 120 몇 프로 나오잖아요. 완납이 되면. 그러면은 이걸 저축 목적으로 판 게 잘못된 거예요. 보험은 가입 목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는지.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110 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납입이 완료되면. 그러면은 요즘 저축금리도 작으니 이렇게 완료됐을 때 네가 목돈 좀 만질 수 있지 않겠냐? 은행 금리보다 세지 않겠냐? 종신보험이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을 뭐로 뒀어요? 목적을 저축으로 뒀죠. 저축으로 뒀는데 저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0이야. 내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적어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800에서 700은 건져야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텐데 1000만원이 다 날라갔어. 나는 1000만원을 2000만원 아니면 1500만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해지 보험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설계사가 일부 설계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이걸 저축 목적으로 판 설계사들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해지 종신보험 주의보라는 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이 리스크가 크고 강산이 변하고 20년도 강산이 2번 변하고 이 사이에 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근데 이 자체만의 리스크를 간과한 채 그냥 순수인이 내가 나중에 납입이 끝나고 받는 목적 이것만 생각했어요. 왜? 중간에 설계사가 계속 이걸 저축 목적이라고 요 중간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받는 돈만 달콤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종신보험 자체는 보장성 보험인데 여기에 저축을 가미해서 받는 금액을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장성을 가입할 때 이 보험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선택권이 넓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해지 종신보험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설명을 달콤하게 했고 그리고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했죠. 이 보장성을 가입한 목적은 저렴하게 보장을 보기 위해서 가입한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보다는 훨씬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해지 종신보험은
엄청 빨리 12월 달 완전히 다른 상품보다 더 빨리 수정이 되어졌던 이유죠.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감독 이거는 이제 이번 감독 규정안에서 개정안에서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개정이 되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 무해지 환급 종신보험 20년납 기준은 납입 기간 중 해지할 경우 표준형 보험,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처음 봤던 그거예요. 75.1%, 10년납 86.5%가 달리 환급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즉 일반형 보험의 최고 그 환급형과 맞춰진다는 거예요. 20년이 경과했을 때 134.1%가 나오던 게 이제 없어졌어요. 30년에 164.1%, 50년 218.7%, 70년에는 243.5% 등의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고 있는 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형 보험이 23,000원을 납부하면 20년째 내는 게 543만원이라면은 이제는 월 16,000원, 16,900원만 내고, 근데 이제 해지환급금은 표준형 보험과 같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편성되었어요. 자, 충분히 이제는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가입을 하시게 되고, 이제는 이렇게 구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무해지 종신보험을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없어졌으니까 충분히 그런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점점 줄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는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종신보험은 사망 목적이니 너무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해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